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저희 작은 텃밭이 있는 시골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습니다. 봄철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피부가 금방 새까맣게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골에 야외로 나가시게 되면은 선크림이라도 꼭 바르시고 나가셔야 피부를 좀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시선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94쪽에 나타난 학창 시절입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10월 추수절이 막 지나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식물들이 그토록 짙푸른 모습을 보여주며 분주했던 여름날의 모습은 이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있을 때였다. 푸른 잎새들이 노랑, 빨강, 주황 등의 여러 가지 예쁜 색상으로 곱게 물들어 주는데 그 몫을 아낌없이 다했던 하늘. 그 하늘도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즉 하늘도 자신의 능력을 그 스스로 크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높은 푸른 하늘 의자에 어여시 앉아 세상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차분하고 여유로움 그 자체였다. 또한 하절기 동안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던 농경지도 하늘의 보살핌 덕분으로 이제 황금벌판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가고 있었다. 이처럼 의미 가득하고 멋있는 가을철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때 새로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는다는 기분으로 처음 학숙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서당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 당시에 서당은 글방이라 하기도 하였으며 학문이 터전이자 문명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그때의 일들은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의 뜰 안에서 새싹들이 새록새록 자라오르듯이 내 앞에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는 듯하다. 그 기억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기웃거려 보면서 적어보겠다. 적어본다. 생각의 상자문이 좀 더 잘 열려졌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의 가세는 이때도 극빈하였다. 자녀를 글방에 보낼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나는 낮에는 땔감나무를 해오고 밤이 되면 아버님으로부터 천자문을 배웠다. 이 당시에 나는 자부사군, 즉 천자문이 초기 단원까지 배우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도움으로 천자문이 숲으로 들어가서 재미있게 거닐고 있었다. 하루는 지게를 쥐고 앞들 새내기 밭, 즉 삼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위 조상으로부터 3대에 물려받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떨어진 콩잎을 갈기로 긁고 있었다. 집에서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때 마침 동성인 김동희와 동무 박동희가 지나가고 있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즐거운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책을 들고 있는 것 외에 도시락 종태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서당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모습은 봄날의 새싹처럼 활기차고 생명감이 넘쳐 흐르고 있는 듯하였다. 한마디로 부럽게만 느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때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왔다. 승아가 너 이제 나무를 그만하고 우리 함께 공부하러 서당에 같이 가자. 나는 이때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편 다음에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때 말한 동무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서당에 가면 놀기도 좋고 글도 읽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이들이 부럽게 느껴졌으므로 이 말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다. 그 동무가 재차 다시 나에게 말을 하였다. 왜 먼지를 그렇게 마시면서 나무만 하고 있냐? 나도 이 당시 동무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당에 무척이나 가고 싶었다. 나는 이 같은 심정을 어머니께 여러 번 조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동무들이 이때 이렇게 권하는 바람에 나도 서당에 가고픈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흥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기에 다음같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얘들아, 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래, 어서 말해봐. 나도 사실 서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런데 왜 안 가는 거냐? 가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냐? 그래, 그게 뭔데? 첫째는 내가 나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는 아침과 저녁밥을 익힐 수가 없고, 그리고 둘째는 책이 없고, 그리고 또 셋째는 이 지게와 갈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의 이 같은 대답을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다음과 같이 다시 말을 이어왔다. 야, 이 자식아,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나는 동무들과 서당에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동무가 하는 말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만 나의 귓전으로 쫑쫑 울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내가 나무를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책이 없으면 우리들이 책을 함께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이들의 말에 슬슬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책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들이 권하는 것을 일단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보았다. 잠시 후 그는 나에게 동무이기보다는 마치 형이 동생을 혼내주려는 듯한 어투로 다음과 같이 다시 말을 이어왔다. 지가 가르치는 여기 두었다가 올 때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옆에 있던 동무가 나에게 다시 말했다. 그 동무 역시 나에게 형이 아오에게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 우리와 같이 서당으로 가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자 나는 결국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때 지구의 할게는 그때까지 긁어 모아놓았던 콩잎 속에 잘 묻어두었다. 그런 다음 머리를 한번 가지런히 쓰다듬으면서 옷을 바로 고쳐 입었다. 선생님과 동무들 모두에게 기왕이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조산제라는 서당으로 가게 되었다. 한 동네에 있었지만 집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